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어느덧 11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이 지켜봤던 그날의 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광주를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이 선체 자체의 요인이었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곧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로도 도입이 늘면서 수수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미국 관세 문제로 기아차를 찾은 뒤 전통시장도 방문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사실상 대선 행보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됐는데요. 시민들의 반발에 한 대행은 기아차만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역에서 나와 기아차 광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에는 기아차 관계자와 광주시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품목 관세라는 그러한 형태로 25%의 관세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시간가량 이곳에 머무르며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동구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덕수 대행은 곧바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180여 곳이 모인 광주 비상행동은 한덕수 대행을 내란 대행이라 칭하며 광주가 아닌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성명을 이날 오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한덕수 대행 도착 시간에 맞춰 광주 송정역 앞에 모여 한 대행의 방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장 물러가라! 내란 대행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번 행보를 두고 곧 있을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시급한 현안 점검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먼 호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관세 유예 기간을 갖게 된 다른 산업이 시급한데 이미 이달부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정치인들의 핵심 유세지인 전통시장을 가려던 것도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광주를 찾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염두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항마로 한덕수 차출, 출마론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라 더더욱 그런데요. 민심 풍향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주현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MBC와 리얼미터,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를 비교해봤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적절한지 호감이 가는지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 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뒤를 잇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응답률이 눈에 띕니다. 전에는 감지되지 않던 지지입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광주 전라권에서도 한 대행은 보수 진영 후보 중에 세 번째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주하는 이재명 후보와 큰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대행이 대선 여론조사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수 진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후보를 과연 어떤 대안을 세워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력적인 하나의 카드가 되는.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원내에서부터 시작된 한덕수 차출, 출마로는 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한 대행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물 건너갔지만 보수 진영 최종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는 한 한 대행의 변수는 대선 전국을 내내 흔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릅니다.
4.16 재단은 오늘 참사의 역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을 열고 오후에는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해 기억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예정됐으나 강풍으로 미뤄졌던 목포 기억문화제는 오는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진행되고 어제 목포 통갤러리에서 오프닝 행사를 한 세월호 기억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봤던 4월 봄날의 기억,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1주기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마다의 모습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들은 세월호를 어떤 모습으로 떠올리고 있을지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1번째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저마다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을 어떻게 떠올릴까요? 저희가 갔을 때는 배가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 밖으로 그 리본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던 것이 기억나네요. 진실을 위해 싸워온 11년.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버틴 시간이 옅어지지 않기를 그들은 바랐습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차에서 가끔가다 노란 리본을 봐요. 그러면 저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저도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너무 쉽게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안타깝죠. 학교 운동장엔 어느덧 그날의 기억이 없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번집니다. 아이들이 떠올리는 세월호는 부모와 선생님이 나눠준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옛날에 괌으로 배 타고 갔거든요. 그때 엄마가 세월호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수학여행을 가면서 그쪽에서 배가 침몰한. 어깨 너머 어른들의 이야기 속 아이들이 전해들은 세월호는 어쩌면 무책임과 이기심의 상징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대피를 안 시키고 자기만 탈출하겠다는 게 그렇고 자기가 배의 대장인데 아이들의 목숨을 조금 위험하게. 앞서간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친구들에게 전한 한마디는 안전히 지켜주겠다는 다짐. 체험학습이나 다른데 학교에서 그 체험학습을 갈 때 내가 항상 친구들을 안전하게 할게. 참사 이후 11년. 비극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반성과 갈망을 우리에게 남겼고 오늘의 세대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희생자 모두를 계속 추모해야 하는 그런 생각. 오래 기억돼야 할 이야기. 세월호는 11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둘러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큰 과제로 남았는데요.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는 조타기 이상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 요인으로 전복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7개월 만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입니다.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1심 법원 역할인 셈입니다. 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여객선 세월호 전복 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지난해 11월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사와 선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복원력을 가진 선박이 과도한 양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 변침 과정에서 조타기 이상 동작으로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쏠리며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가 난 지 10년 7개월 만에 세월호 내부 요인에 의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사 당시 조타수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배 아래 방향타가 작동된 상황, 그리고 방향타를 회전시켜주는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이 고착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타기 작동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길래 이제 자연 쪽으로 들려가지고 계속 잡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쪽으로 계속 돌아갔단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회전하며 빠르게 기울었던 배를 두고 제기됐던 충돌 등 외력의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외력을 단정할 만한 흔적과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원인 검토에서 제외한 겁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이 승객에 대해 적극적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면서 이준석 선장 등 선박 관계자 5명에게 면허 취소를, 1급 기관사 등 9명과 선박 소유자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뚜렷한 증거물, 인양된 선체를 조사했던 선체조사위원회의 결론은 2가지였습니다.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내인설과 외부 충돌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열린 안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내인설이 타당하다는 이번 해심의 결론에 대해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7개월 만에 내려진 목포 해심의 1심 결정. 목포 해심 측은 세월호 인양 작업과 선조위, 사참위, 각종 재판 등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부터 내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선배상으로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고 늦게나마 이렇게 확인돼서 뭐 당연한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체 인양도 하기 전인 지난 2014년 참사 8개월 만에 중앙해심이 발표했던 조사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외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핀 스테빌라이저가 휘고 막 이런 게 그게 그냥 뭐 땅에 박히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변형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 배를 분해해서 샅샅이 다 조사를 했어요. 유가족 단체는 이번 결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실험 등 과학적 증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내인설과 열린함 모두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가족들한테 그냥 이론으로 말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시험적으로 과학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아무도 못 해준다는 거죠. 한편 이준석 선장과 청해진 해운 등이 이번 지방해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중앙해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2심 재판 일정은 미정인 가운데 중앙해심 결과도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총 4심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식당 카페마다 자리에서 손님이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테이블 오더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식당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테이블 오더 20대를 설치한 최샘결 씨. 일정 매출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영업사원 말을 듣고 테이블 오더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최 씨는 손님들이 사용한 카드 매출의 4%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최 씨는 최초 테이블 오더를 설치할 때 업체 측이 정확한 수수료 부과율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카드 수수료만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1%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식당 등 오프라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은 벤사라는 업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때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 0.5%에서 1.5%입니다. 반면 온라인 모바일 결제인 테이블 오더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피지사가 운영합니다. 피지사 수수료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테이블 오더 피지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는 최고 3.3%에서 4%에 달했습니다. 업체마다 요율도 제각각이라 매출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그 확인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정확하게 얼마냐, 피지 수수료가 또 얼마고 카드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가 입금이 되느냐를 꼭 물어보셔야죠. 테이블 오더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의 불만과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벤사처럼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편 최 씨와 계약한 테이블 오더 판매업체 측은 수수료 내용을 설명했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 도립도서관은 도서관 주간과 책의 날을 기념해서 오는 23일까지 다채로운 복합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도립도서관은 이 기간 동안 특별 전시회와 작가가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강연, 또 체험 등의 행사를 마련합니다. 해남군이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학생 자녀에 대한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는 한 달에 최대 10만 원, 기숙사비는 한 학기당 총 금액의 30%가 지원됩니다. 농협은행 목포 신안시군 지부가 최근 목포시에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면서 생수 15,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생체기간 경기장 안내소에 비치가 돼서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수선화 섬으로 불리는 신안 선도가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4월 이달의 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도는 매년 수선화 축제를 열면서 주민들이 손수 가꾼 꽃길과 풍경으로 봄철 대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도는 섬의 생김새가 매미를 닮아서 선도로 불리지만 지금은 수선화의 섬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어제 전남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달 전남경찰의 1차 수사 브리핑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나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진행 경과와 확보된 조사 자료,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공항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사고 당시 관제 음성 파일 등 1000여 점을 압수했고 제주항공 대표 등 50여 명을 참고인 조사했다면서 향후 국가수준과 합동 정밀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입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예산을 전국 최대 규모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성명을 통해 올해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삭감한 이후 강원교육청은 오히려 기초학력 예산을 증액하고 울산과 세종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에 비해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예산을 편성하며 82.9%에 달하는 108억여 원을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전남교육청에 예산 삭감의 경위를 즉각 공개할 것과 추가 편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딤체,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 요한네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쪼그리납시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담양 카페 더 하루. 생동감 넘치는 대형 수족관 카페. 상호야, 안녕? 다양한 열대어와 분위기 좋은 공간. 환상적인 키네틱 조명쇼. 특별한 브런치 카페, 담양 카페 더 하루.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 혹시라도 방해될까? 그 마음처럼 모든 순간 조용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리, 뉴, 올. 넥센 타이어. 어떤 콘드로이틴 드세요? 손상된 관절은 회복이 어려우니까 의약품 원료에 약으로. 결타입으로 빠른 흡수. 콘드로이틴 앞으로 약으로. 넥스콘드로이틴 1200 오직 약국에만. 가고 싶은 곳 더 가고, 배우고 싶은 것 더 배우고, 강황의 힘으로 더하자. 일상 회복력, 더 활기찬 하루를 위해 백세강황 플러스 환.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나 다르죠? 밤에도 안 깨요.